안녕하세요. 오늘은 BIM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인 레빗이죠. 오토데스크의 레빗의 화면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레빗을 깔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비빔 채널의 재생 목록 중에 레빗 기초가 있습니다. 거기서 설치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깔은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면은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학생이신 분은 학생 버전으로 까시면은 더 좋으니까 학생이시면은 학생 버전으로 깐 후에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이 오토데스크 레빗 2021 버전을 실행했을 때 화면입니다. 지금 오른쪽 화면에서는 최근 파일이 있습니다. 모델과 패밀리가 따로 나와져 있고, 왼쪽에 이제 좀 짙은 부분으로 된 박스에는 모델 열기, 새로 만들기, 패밀리 열기, 새로 만들기, 그리고 최근 파일 BIM 360이라는 탭이 새로 생겼습니다. 원래는 이게 없었는데요. 현재는 로그인해서 이 BIM 360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기본 화면은 이렇고요. 여기서 모델을 새로 만들고 싶다면은 새로 만들기 눌러서 하면 되고, 모델을 만들어 놓은 걸 열어서 열고 싶다 그렇다면은 열기를 누르고 찾아서 실행하면 됩니다. 일단 오늘은 처음에 하는 시간이니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 파일과 새로 작성이라는 것이 눈에 띕니다. 템플릿 파일은 클릭해 보면 시공 템플릿, 건축, 구조, 기계, 시스템, 전기, 배관 이렇게 다양합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자면은 PPT의 템플릿을 생각하면 됩니다. 말 그대로 정형화된 틀을 만들어 놓은 거라 보시는데요. 여기서 건축학과나 건축학과는 주로 건축 템플릿을 주로 씁니다. 그래서 건축 템플릿을 클릭하고 새로 작성에서는 프로젝트 템플릿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프로젝트를 클릭하고 확인을 눌러서 실행합니다. 그러신 후에 좀 기다리면은 이렇게 기본 화면이 뜹니다. 지금 레빗 21 버전을 실행하고 처음 실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걸 늘려줄 수 있고요, 줄여줄 수 있고, 이거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실행된 화면입니다. 제가 보기 편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부터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왼쪽 상단을 확대한 모습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메뉴 탐색기란 창이 보이시죠? 이 메뉴 탐색기는 주로 파일의 입출력에 관련된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일을 클릭하면 메뉴 탐색기가 실행됩니다. 여기서 오른쪽에는 최근에 작성된 문서가 나열이 되고요. 저는 현재 아무것도 만들지 않아서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기, 열기 이런 파일의 입출력에 관련된 기능이 있습니다. 나가시려면은 바깥을 그냥 클릭하면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신속 접근 도구 막대가 있습니다. 신속 접근 도구 막대는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고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신속 도구 막대는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뒤로 가는 버튼도 있고, 인쇄, 길이를 재는 것, 문자, 3D 뷰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자주 사용되는 그런 명령 컨트롤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끝에 이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제 신속 접근 도구 막대 사용자 하라고 뜹니다. 여기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 볼게요. 한번 클릭해 보면은 이제 추가됐죠. 새로 만들기가 추가됐고, 다시 이걸 끌 수도 있고, 이거를 다시 열기를 또 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자기에 맞게 설정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측 상단에 정보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키워드를 입력해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로그인 정보, 그리고 커뮤니티에 접속, 앱스토어 접속 같은 그런 정보에 관련된 것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 리본 메뉴란 것이 있습니다. 이제 화면 상단에 펼쳐진 아이콘 목록으로 각 기능을 아이콘과 문자로 표현한 컨트롤의 집합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각 기능을 수행할 도구를 제공해 줍니다. 여기서 탭은 리본 상단에 나열된 메뉴로 대분류에 해당되고, 패널은 탭 메뉴 하위 메뉴로 각 작업 단위를 묶은 그런 집합입니다. 여기서 패널을 보시면은 빌드 패널, 순환 패널, 모델 패널, 룸 및 면적 패널 등이 있는데, 여기서 룸 및 면적 패널은 좀 다른 게 보이죠. 화살표가 눈에 띕니다. 이런 모델과 순환은 클릭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룸 및 면적은 클릭하면은 밑에 뭐가 뜹니다. 이걸 바로 확장 패널이라고요. 이 확장 패널은 추가로 이제 컨트롤을 표시할 수 있고, 이거를 바깥 끄면은 기능을 실행하면은 없어지지만, 여기서 핀을 고정해서 항상 떠 있을 수 있도록 고정할 수 있습니다. 끌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구조 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구조 탭으로 이동하여 이번에도 이렇게 확장 패널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다르게 이번에는 이 구조 패널 옆으로 화살표가 또 대각선 모양으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설정 대화상자 아이콘이라는데요. 이걸 클릭해 보면은 작업 환경 및 조건을 설정하는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여기서 각각의 조건을 설정해서 입력을 하면은 그 조건에 맞게 변화가 돼서 이제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리본 메뉴로 여기서 만약에 제가 벽을 클릭해 보면은 화면이 바뀐 거 볼 수 있습니다. 초록색 약간 변이 있는데요. 이걸 이제 각 기능에 따른 서버 탭이랍니다. 서버 탭은 각 기능에 따라 다 다르고요. 건축 벽을 선택했을 때는 수정 배치 벽이라 떠서 이런 식으로 기능을 수행한 후에는 이제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옵션 막대라는 게 있습니다. 옵션 막대는 실행하고 있는 기능에 따라 설정해야 할 항목이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건축의 벽을 선택하면 높이나 위치선을 선택한 옵션 막대가 나타납니다. 자, 아까 마찬가지로 벽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벽을 선택해 보면은 또 리본 메뉴가 달라졌는데, 리본 메뉴와 작도 영역 사이에 띠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띠는 이제 예를 들어 제가 건축의 벽을 선택했는데 높이를 설정할 수 있고, 이런 위치선을 선택하여 이런 선택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건축의 벽을 선택하면은 높이나 위치선을 이제 조정할 수 있는 옵션 막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나가려면 ESC를 누르면 되고요. 여섯 번째로 특성 팔레트입니다. 특성 팔레트는 작성 또는 편집할 요소의 특성을 관리하는 팔레트입니다. 상단에는 요소를 선택하는 유형 선택기가 있고, 하단에는 작성 또는 편집할 요소의 특성 정보가 표시됩니다. 자, 화면에서 이 왼쪽에 보이는 이게 이제 특성 팔레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유형 선택기고, 하단에는 편집할 요소의 이제 특성 정보가 표시되는 부분입니다. 일곱 번째로 프로젝트 탐색기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탐색기는 트리 구조로 표시되는 탐색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뷰와 집계표, 시트, 패밀리 등 현재 프로젝트와 그 외의 모든 자원을 표시하고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왼쪽 하단에 표시됩니다. 이 프로젝트 탐색기와 특성 팔레트는 뷰 탭에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젝트 탐색기와 특성이 켜져 있는 걸 보시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특성을 끄면은 특성이 사라지고, 또 프로젝트 탐색기를 끄면은 다 사라지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껐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이 뷰 탭에 사용자 인터페이스 들어가서 프로젝트 탐색기와 특성을 켜주시면은 원상복구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뷰 제어 막대가 있습니다. 이 뷰 제어 막대는 뷰와 관련된 스케일, 상세 수준, 비주얼 스타일 등의 컨트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빗에서 왼쪽 하단에 위치하는 것이 바로 뷰 제어 막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뷰를 은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색상 일치로 바꾸면은
이렇게 색깔이 표시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햇빛을 켤 수도 있고, 지금 표시는 안 되지만 햇빛을 켤 수 있고, 또 뭐 자르기 영역을 표시할 수도 있고, 또 숨기기를 뭐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뷰와 관련된 이런 컨트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상태 막대가 있습니다. 상태 막대는 레빗 인터페이스에서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전부 다 상태 막대인데요. 이 상태 막대는 기능의 조작에 대한 힌트, 그리고 요소를 선택하면은 그 요소의 패밀리와 유형 이름이 표시됩니다. 레빗 화면에서 요소에 갖다 대보면은 아래쪽에 왼쪽 하단에 이 요소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0번째 마지막으로 작도 영역입니다. 작도 영역은 모델링 작업을 실시한 영역으로 오른쪽에는 내비게이션 바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레빗 화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작도 영역이고, 오른쪽에는 내비게이션 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레빗의 화면 구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기능인지 알아봤고요. 혹시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셨어도 모델링을 직접 해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